여러분 안녕하세요. 단편영화 제작 과정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2강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내용 6가지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다들 대답을 잘 적어줬어요. 몇 명만 빼고요. 자, 답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핵심 내용은 내용, 표현, 재미, 감동, 볼거리, 이슈 이렇게 6가지예요. 물론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용이랑 표현 이런 순이겠죠. 내용이 없으면 일단 영화를 보지 않으니까요. 이 6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단편 영화를 작업할 때 꼭 필요한 요소니까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허구적 이야기를 다룬 예시 영화를 제가 3편 알려드렸죠. 그리고 유튜브에 링크 예고편도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보헤미안 랩소디, 택시 드라이버, 7번 방의 선물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예고편을 본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몇 명은 다른 답을 적은 친구들이 있는데 뒤늦게라도 이 영화 예고편들을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링크 주소 있죠? 그걸로 꼭 보세요. 아직 안 본 친구들은 꼭 봐서 어떤 영화들이 이렇게 재밌었었나 한번 관심을 갖고 봐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제는 시나리오를 적는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3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었죠? 자, 이것도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였죠. 왜, 무엇을, 어떻게 이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몇 친구들이 답을 못 적었는데요. 왜, 무엇을, 어떻게 이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예요.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3가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번 주 수업이 끝나고 2주 숙제로 내줬던 간단한 기획안 쓰는 거 있죠? 거기에 반드시 이 요소를 넣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3강을 진행해 볼게요. 원래대로 한다면 피칭을 통해서 작품 2개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시놉시스 작업을 하게 돼요. 팀별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을 때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시놉시스에서 콘티까지 어떻게 과정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볼 건데요. 첫 번째, 시놉시스. 시놉시스, 내용의 재료와 기능, 즉 소재와 줄거리, 인물, 기획 의도 포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획 의도라는 것을 조금 배웠고 이번 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 기획 의도를 포함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시놉시스의 기본이 되는 건데요. 기초 설계 아니고 영화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코미디로 가는 건지 스릴러로 가는 건지 아니면 휴먼으로 가는 건지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시놉시스가 만들어지면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이거에 약간의 살을 다는 작업을 해요. 이 트리트먼트 작업은요, 시나리오로 가기 전에 만들어지는 잠깐의 과정이에요. 저희는 이 트리트먼트 과정은 생략을 할 거고요. 바로 시나리오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시나리오는 시놉시스보다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되면 이 시나리오는 글로 된 그림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스토리보드 또는 콘티라고 말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되니까 이걸 보고 아, 공간이 이렇게 생겼구나. 나는 지금 등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예측할 수 있는 도면을 그리는 게 콘티 작업이에요. 스텝들, 영화 감독만 있는 게 아니죠. 촬영, 녹음, 그 외에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그 스텝들이 공유할 설계 도면이에요.
촬영하기 전에 시각화 단계고, 숏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숏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놉시스는 어떻게 쓰는가? 시놉시스는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줄거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놉시스를 쓰게 될 거예요. 기획안 제출을 끝내고 나면요. 시놉시스는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 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시나리오를 적는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었어요. 뭐요?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왜, 무엇을, 어떻게와 서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물이 이루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 무엇? 어떻게 인물이 이루려고 할까요? 그러려면 인물의 유형과 배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낮에 이루어지는 일인지 밤에 이루어지는지 시간과 공간적 배경도 설정해야 되고요. 사건은요, 되게 중요하죠. 인물이 있고 이루려고 하는 뭔가가 뭘까요? 싸움? 아니면 사랑? 로맨스? 이런 여러 가지, 호러 같은 장르도 있겠죠. 귀신을 잡자라던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시놉시스예요. 시놉시스가 잘 나오면 이 영화는 시나리오를 잘 쓰면 정말 멋있는 영화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줄거리예요. 자, 여기서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목표가 있어요. 조력자는 뭐예요?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물이에요. 적대자는요, 주인공과 반대되는 대립각을 가졌으니까 괴롭히는 사람이나 악당 쪽을 말하는 거죠. 발령자는 임무를 부여해주는 사람, 발신자는 주인공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발신자, 주인공에게 소식을 전한다? 너 그 소리 들었어? 이웃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대 라고 전해주는 어떤 동네에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꼭 있죠. 이런 분들이 발신자예요. 발령자는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몇 월 며칠 어디에 가면 네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거기를 가서 봉투를 열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발령자예요. 수령자는요, 혜택을 입은 사람. 아저씨 영화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꼬마 여자애죠. 그 아이가 수령자가 되는 거예요. 혜택을 입는 사람. 수신자는요, 소식을 받는 사람이니까 주인공이 소식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주인공도 죽었으나 뉴스를 통해서 주변 인물들이 소식을 전해받는 수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해피엔드로 끝내는 거면 주인공이 수신자가 될 확률이 높겠지만 새드엔딩일 경우에는 주변 인물들이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 중간, 끝 구분과 배치를 잘 해야 되는 게 시놉시스예요.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 나갈게요. 시놉시스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자, 노트 필기 준비됐죠? 시놉시스는 어떻게 구성돼요?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 끝으로 구성된다. 이해했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백설공주가 있어요. 백설공주가 있는데 백설공주에서 주인공은 백설공주예요. 조력자는요, 일곱난장이에요. 적대자는요, 마녀가 되겠죠? 발령자는요, 마녀예요. 발신자는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일곱난장이에요. 수령자는요, 혜택을 입은 사람은, 제일 많이 혜택을 입은 사람은 백설공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수령자는 왕자가 있어요.
왕자는 백설공주를 만나서 해피엔딩이 되니까요. 그리고 수신자, 이 좋은 소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설공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인공, 조력자, 적대자, 발령자, 발신자, 수령자, 수신자는 여러 개가 겹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시놉시스를 즐겁게 쓰다 보면 이 안에 들어갔는지 본인이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쓴 게 이게 들어가 있나? 라고 해서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노트 필기 해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 주인공의 목표, 조력자, 적대자, 발령자, 발신자, 수령자, 수신자. 시놉시스의 구성은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 끝으로 구성된다. 자, 외울 수 있죠? 이건 뭐냐면요. 포스트잇에 시놉시스 조건들을 적어서 옮겨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들을요, 여러 개 적어 놓는 거예요. 백설공주, 일곱난장이, 마녀, 이렇게 적어 놓고 이 종이들을 훑어보면서 원래 친구들끼리 내용을 분담해 갖고 일곱난장이에 대해서 더 찾아서 적어주는 사람, 백설공주에 대해서 더 파악해서 적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팀워크로 작업을 할 때는 각자 정해진 시놉시스에서 인물들에 대해서 서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로 정리를 하게 되면 등장인물의 성격,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더 현실처럼 리얼하게 넣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원래는 작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거를 적는 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머리에서 혼재돼 있어서 처음, 중간, 끝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라는 학생들은 이렇게 메모지를 조그맣게 잘라 놓고 여기에다 간략간략하게 적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적어봐도 재미있어요. 이거는 꼭 하라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놉시스의 예를 좀 볼게요. 시놉시스 해가지고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볼까요? 시놉시스 제목 달팽이. 서툴면서도 늘 표현하시려는 아버지와 다르게 애교 없는 딸인 나는 아버지보다 더욱 서툴다. 내가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도 전에 일찍 가실 것 같은 느낌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번 작업은 내가 아버지의 솔직한 모습을 꺼내어 보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선택이다. 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을 당신에게 제대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가실까 하는 사춘기 소녀적인 감성으로 아버지에 대해 추억하고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기획 의도예요. 기획 의도 보면 대충 알겠죠? 이건 코미디가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추억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영화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놉시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죠. 시놉시스, 자식들이 커가면서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린 시절 나에게 슈퍼맨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커가면서 보는 나의 아버지의 실체는 그렇지 못했다. 실망 이후 돌아본 아버지의 소외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다가가며 다시금 슈퍼맨으로 가족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만들고자 한다. 어때요? 기획 의도에서는 엔딩이 어떤 식으로 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이런 따뜻한 의도를 갖고 있구나는 알았는데 시놉시스에서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슈퍼맨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엔딩으로 넣는데요. 그러면 이건 해피엔딩이고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회복도 되는 내용이네요.
이게 시놉시스 예시예요. 제가 요 종이를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는 기획 의도를 작성한 그 다음 주에 내면 되는 건데요. 시놉시스 작성하기예요. 요번 주까지 내는 과제 아니에요. 요번 주 과제는 기획 의도를 제출하는 거고요. 그 한 주 뒤에 시놉시스를 내면 돼요. 인물, 사건, 시공간 배경을 중심으로 시놉시스를 구성하고 시작, 중간, 끝이 반드시 있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까지 이건 제출하는 걸로 할게요.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까요? 스토리보드 작성을 하기 전에 스토리보드가 뭔지 유튜브에서 스토리보드 작성법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서 스토리보드가 이래서 작성하는 거구나. 스토리보드를 너무 어렵게 나는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